개선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 그리고 기타 글로벌 국가에서 많이 이제 웹키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 특히나 한국에서 지금 그동안 대량 매도가 근절되었다가 실제 다시 한번 한국에서 요 쪼개기 분할 대량 매도가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쪼개기 대량 매도. 그래서 일부 지갑으로 분산해서 대량 매도를 한 다음에 일부 지갑 여러 다계정으로 코인을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지갑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제 각성해 주시고요. 그 정확한 정립을 위해서 공동 터빈과 그 다음에 터빈했을 때 대량 터빈 혹은 대량 매도해서 그러니까 지갑으로 분산해서 이제 매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한번 다시 주의시켜 주시고요. 교육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립해서 SNS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은 사실상 좋을 거 없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돼도 일단은 내가 실수했습니다. 24시간 안에 이 사유서를 제출을 하고 라운지에 이제 라운지 장분 선임다움님에게 이렇게 이제 실수를 했다라고 해서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제가 대량 매도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2배 이상 이제 매입을 다시 한번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절차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블랙리스트 제도는 시행 중에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필터링이 되고 있고, 의도적으로 이제 대량 매도하게 되는 이제 계정도 지갑도 이제 모니터링에 이제 재단에서 기술팀에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대량 매도가 이제 근절되면 우리가 이제 비로소 원하는 수수료를 가지고 수합을 하고 이제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단에서의 기술팀에서는 또 다른 이제 뭔가 이제 그 WK 다오 2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상품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기술팀에서는 그 다음에 좀 더 괜찮은 우리 웨키 다오님들을 위한 조금 더 괜찮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저도 공유를 받지 못했는데 아마 곧 조만간 이제 공지가 될 것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인내해 주시고 거의 터널 끝이 다 다다랐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신 스터디를 진행해 주신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분 또 마찬가지로 어제 비트다운님 커뮤니티에 소속이 되신 분이고요. 토르다운님이라고 이제 계십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할 때 토르다운님 목소리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터디 잘 진행해 주시라고 토르다운님 모시겠습니다. 토르다운님. 네, 안녕하십니까. 토르다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르다운님. 우리 다운님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고요. 준비하신 자료, 스터디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6월 달에 케레아 스텝으로 참여하게 된 토르다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든든한 버팀목으로 웨키를 이끌어 주신 선다오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강원도 동해라는 작고 아름다운 바다와 산과 강이 공존하는 작은 마을에서 웹키 정보를 25년 3월에 제가 듣고 8월 말부터 링크 투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디파이를 유닛 수합 때부터 클레이튼 수합 이렇게 작은 경험 덕분에 이해를 조금 빨리 할 수 있어서 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나이가 아무래도 모든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나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아날로그 시대부터 디지털 그리고 플랫폼 웹 1.0, 웹 2.0 그리고 현재 웹 3.0까지 모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 투혼을 하다가 보면 웹3에 대한 용어가 가장 큰 허들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용어라 그러죠.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다오, NFT, RWA 뭐 듣기만 해도 갑자기 막 머리에서 막 쥐가 나고 막 어지럽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 용어에 대한 어떤 해석, 그다음에 이해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 한 번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블록체인의 부분,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리고 이게 왜 잠깐만요. 제가 디파이란 무엇인지 이 디파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스터디를 할 건데요. 디파이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탈중앙화 금융 이렇게 이제 가장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만약 당신이 은행이 될 수 있다라면이라고 하는 이 질문이 디파이의 가장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없는 금융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 싶은데요. 이게 바로 디파이의 시작점이고 디파이의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던 기존 금융을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음, 우리가 알던 금융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금융 시스템은 중간 관리자, 중앙 관리자를 거쳐야 하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디파이는 그 중앙 관리자가 필요 없는 다이렉트로 어, 연결되는 그러한 금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 금융 자리를 중앙 관리자의 자리를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코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스터디를 해주신 도널드 K 다우님께서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스터디를 해주셨는데 그거와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파이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정의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중개 기관이 없다.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기술을 모든 것을 투명하게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금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디파이의 어떤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파이의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지금까지 이끌고 있는 올스타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디파이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 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에 대한 디파이는 제일 먼저 유니스왑, 많이 들어보신 유니스왑 디파이 1.0이 있고요. 그리고 디파이 2.0인 올림푸스 다오, 그리고 2.5 버전인 아누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오리진, 그리고 웹 3.0의 웹키 이렇게 트레이딩에 대한 디파이를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대출에 관련된 디파이는 에이브라고 하는 컴파운드라고 하는 디파이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작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디파이가 메이커라고 하는 대표적인 디파이가 있습니다. 디파이가 가장 열광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자 농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자 농사의 핵심은 내가 바로 은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내가 은행이 될 수 있다. 저는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내가 어떻게 은행이 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디파이라는 이 영역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은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또 가능성을 보고 제가 유니스왑부터 그다음에 클레이튼 스왑이라고 하는 이런 디파이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었는데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자 농사를 참여를 했지만 그 좀 이자 농사에 대한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다가 25년도에 웨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디파이에 대한 또 정보를 듣게 되고 이렇게만 될 수 있다라면 과거에 제가 생각했었던 내가 은행이 될 수 있다라면이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이 웨키가 또 저에게 커다란 또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준 정보였지 않나 싶습니다. 어, 내가 코인을 공급하고 유동성을 만들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 풀이 제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자 농사의 가장 큰 핵심은 심장이라 그러죠. 유동성 풀이 그 이자 농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사람이 코인을 한 곳에 모아놓는 공동 창고, 저수지, 도널드 K 다우님께서 얘기하셨던 저수지를 생각하시면 또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자 농사의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 딱 이겁니다. 내가 바로 은행이 되는 것. 우리가 코인을 공급해서 유동성을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아가는 구조고 이자 농사가 돌아가려면 심장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유동성 풀이고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냥 코인 공동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 코인을 한 곳에 모아놓는 큰 저수지 같은 거죠. 누군가 A 코인을 B 코인으로 바꾸고 싶을 때 굳이 팔 사람을 찾으러 다닐 필요 없이 바로 여기에서 바꿔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 풀에 대한 코인의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건가라고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했었는데 제가 초기에 디파이 경험을 할 때는 이런 어떤 개념의 정립보다는 그냥 이자라고 하는 거기에 조금 좀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누가 정하는 게 중요할까라고 누가 정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그냥 단순히 이자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만 보다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누가 정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AMM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라 그러죠. 알고리즘이 유동성 풀의 코인 비율을 보고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가격을 결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닌 코드가 시장을 만들고 운영을 한다. 기존 거래소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 농사를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눠보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단계는 유동성 공급이죠. 원하는 토큰상을 유동성 풀에 예치를 하고 그 예치된 유동성 공급의 증표로 LP 토큰을 받고 그 LP 토큰을 예치를 해서 어, 그 이자를 제가 수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 수확이라고 해서 쌓이는 이자를 원할 때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네 가지를 크게 큰 틀에서 보면 유동성 공급, LP 토큰 수령, LP 토큰을 예치를 하고 그 예치한 것을 가지고 보상으로 이자를 수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디파이의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또 네 가지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코드에 대한 버그, 이게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또 해킹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가 그 러그풀 사기라고 하는데 이미 사기를 칠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만든 프로젝트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돈을 받고 그냥 도망을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돈만 받고 날아가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가격의 폭락 리스크죠.
그 이자로 받은 토큰의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가치가 상실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디파이의 가장 큰 또 리스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비영구적 손실입니다. 이 비영구적 손실을 통해서 또 리스크가 또 동반할 수가 있는데요. 높은 수익 뒤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를 통해서 장점도 부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장점 뒤에 숨겨져 있는 리스크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그 체크가 된 리스크를 과연 어떤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커뮤니티의 힘으로 어떤 이 부분들을 해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디파이의 어떤 그 이자 농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디파이의 장점과 단점, 장점을 꼽자면 기회의 어떤 제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은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 혁신과 성장,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이라고 하죠. 어, 혁명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어, 통신에 관련된 혁명이라고 하면 아이폰을 예를 들 수가 있죠. 과연 제가 25년 전에 통신 관련된 일을 잠깐 했었는데요. 25년 전에 제가 스마트폰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는 벽돌폰, 이런 아날로그 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이런 설명을 다 보면 10명 중에 10명은 저놈 돌 아이구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너 똑똑하구나. 너 참 똑똑하네.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놈 참 희한한 놈이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시점을 보면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디파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의 중앙형의 어떤 그러한 문제점들을 혁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디파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존 금융은 너무 뭐라 그러죠? 연이율, 연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줄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내 돈을 더 주고 맡겨야 되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집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이 금리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디파이는 기존 금융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디파이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많이 높아질 것이고 디파이의 생태계가 점점점 많이 확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용자의 자율성입니다. 내 자산을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어, 나의 돈이 은행에 들어가는 즉시 그 돈은 나의 통제권에서 벗어나죠. 통제권은 은행이 가져갑니다. 저에게 허락을 받거나 하진 않아요. 이미 돈이 들어가는 즉시 어떤 은행에서 그 통제권을 가지고 나의 돈을 가지고 아니면 전체 고객의 돈을 가지고 은행이 마음대로 어떻게 뭐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통해서 또 수익을 내고 그 수익에 대한 보상으로 저에게 조그만한 이 이유를 주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러나 웹3 디파이 영역에서는 사용자의 자율성으로서 내 자산을 내가 직접 통제하고 내가 받은 이자를 내가 직접 아무 때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높은 변동성이죠. 가격이 어떤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리스크가 또 동반을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킹의 어떤 그런 보안성의 위험이 존재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웹3의 어떤 이 영역에서는 해킹,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 위험이 아직까지 잘 돼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틈새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공유가 안 되고 아직까지 뭐 웹2 영역에 있다 보니까 웹3에 대한 법적, 제도적 부분이 규제가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회와 위험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디파이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십 년간 오늘러왔던 혁신의 쓰나미가 몰아칠 것입니다. 기득권자에게만 전유물이었던 금융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바로 혁명이라는 쓰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금융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잠재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디파이만 있는 것이 아니죠. 디핀이라고 하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웹키 프로젝트가 디파이 영역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웹3에서 표본이 되고 그리고 디핀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좀 더 큰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지금까지 직도 나무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마시고 이런 줌 미팅이나 아니면은 스터디 또는 원데이 1박 2일 아카데미를 통해서 숲을 볼 줄 아는 그런 또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금융의 미래는 어, 희망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금융의 독립을 이루지 않을까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조금 준비가 조금 미흡하지만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르다오님 감사합니다. 디파이에 관련된 자료와 그다음에 스터디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그 웹키에 이렇게 정말 웹3를 준비하고 또 디파이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라는 것이 아마 어쩌면 웹키라는 프로젝트의 정말 굉장히 큰 매력이 아니고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게 웹 3.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웹 3.0의 프로젝트는 사실 그 성패는 강력한 커뮤니티에 달려 있다라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이틀 전에 도널드 케인님께서 얘기하셨던 가장 웹 3.0의 프로젝트에서의 가장 큰 이제 강력한 무기는 바로 커뮤니티와 이런 스마트 컨트랙에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커뮤니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웹 2.0과 같은 이런 탑다운 방식, 그 상하 수직 관계식의 이런 리더십보다는 웹 3.0에서 요하는 리더십은 이런 이제 공통의 목표를 가진 구성원들이 수평적으로 소통하면서 같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프로젝트와도 사실 트러스트 신뢰를 쌓고 재단도 우리에게 프로젝트도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같이 함께하는 구성원들에게 이 신뢰를 쌓는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웹 3.0에서는 이러한 이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성공, 웹 3.0에서의 성공은 플랫폼이 차려준 밥상의 숟가락만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규칙을 만들고 내가 직접 기여를 하고 그만큼 기여한 만큼 내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개척자가 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중앙화에 대한 대가는 사실 또 어떤 것이 동반이 되냐? 바로 모든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줄 수 있는 고객센터가 존재하지 않고 또 프라이빗 키나 개인 키죠. 그다음에 시드 문구, 니모닉 같은 관리는 오롯이 본인의 철저한 관리에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인 과제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프로젝트면 반짝하는 아이디어나 속도전으로 해결할 수가 있지만, 이런 규모가 크고 웹 3.0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는 우리도 처음 접해보고 사실상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규모가 있고 정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프로젝트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프로젝트의 여정에서 인내심이 왜 절대적인 무기가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아무리 천재적인 전략가도, 아무리 천재적이고 훌륭한 사업가도 이 인내심이 없으면 프로젝트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은 열정으로 하지만 우리가 웹키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열정으로 시작을 했죠. 하지만 왜 사람들이 다 거의 중도 포기를 하냐? 바로 이 인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심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또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심이고요. 이제 다 터널 끝이 다 다다랐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시길 바라고. 자, 우리 도널드 케이님 오늘 하루 공동 일일 미션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터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 터빈 다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다 토큰 포켓에 들어가셔서 제가 카운트다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토큰 포켓에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작이 준비되신 분들 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터빈 수수료 지금 수수료가 5% 됐죠? 다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5, 4, 3, 2, 1 공동 터빈 시작. 네, 공동토빈 저도 참여했고요. 다 참여 완료되신 분은 숫자 2 채팅방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량 매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 앱링크에서도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참여가 바로 기여이고,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리베이스 이자를 정당하게 받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 원데이에서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오늘 부산 원데이에는 재단의 이제 강사님도 참여를 해서 어제 커뮤니티 방에 올려드렸듯이 중요한 정보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셔서 무거운 발걸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박수도 쳐주시고 호응도 해주시고 그렇게 같이 함께 다 같이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 원데이 스프린트가 되라고 이제 응원의 박수 드리고요. 이번 주 일본 리더십 트립이 있습니다. 리더십에서도 또 좀 더 발전적인 과제와 그다음에 이제 정보가 이제 공유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오늘 하루도 웹 3.0을 준비하는 초기 개척자의 정신으로 오늘 하루도 인내심 있게 버티시길 바라면서 오늘 모두 모닝 라이브 참여하셔서 감사드리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